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도 코치 인선 이야기입니다. 23일 김재걸 코치의 영상이 올라갔고 오늘은 박재상 코치 영상이 올라갑니다. 선수로도 우승, 코치로도 우승을 한 박재상 코치입니다. 현역 시절 다른 것보다 수비에 일가견이 있었던 선수인데요. 다른 것보다 최인호, 이진영 선수의 수비 능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영입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상 코치는 선수 시절 좌익수를 기반으로 우익수와 중견수를 소화했던 외야수입니다. 시즌 풀타임을 보내는 경우가 적었지만 테이블 세터나 9번에서 주로 활약을 하면서 타격과 수비를 인정받은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도루에는 재능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실패율이 높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전으로 백업으로 활약을 하면서 SK 왕조의 일원으로 코치로도 우승에 일조를 하면서 가치를 인정받은 박재상 코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화팀의 최인호 선수가 박재상 코치와 비슷하다면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아닐까 하는데요. 아트 스윙으로 불렸던 박재상 선수입니다. 최인호 선수도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죠. 최인호 선수에게 좋은 교보제가 될 수 있는 코치가 영입되었네요. 박재상 코치는 손혁 단장과 인연이 있습니다. 힐만 감독 2년차 우승 시즌에 손혁 단장이 투수 코치, 김성갑 코치가 수석 코치, 그리고 박재상 코치가 주루 코치로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코치입니다. 만약 이번에 김성갑 코치가 수석 코치로 보직을 바꾼다면 2018년 SK 때와 비슷한 구도가 되는 셈입니다. 한화가 5강에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혁 단장이 그때를 재현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만약 24시즌 결과가 안 나오면 한화에서 커리어가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판에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를 생각하면서 코치 인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상 코치는 매송중 서울고를 졸업하고 01년 SK 2차 9라운드로 입단을 했습니다. 2017년 은퇴를 하고 1군 주루 코치로 시작, 그 이후 타격 보조 코치로 2년간 했고 키움으로 옮겨서 2년간 3루 작전 코치를 수행, 그리고 한화 1루 코치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SK 때와 키움 때 평가가 좀 다릅니다. SK 시절에는 인정받는 코멘트가 많았다면 키움 시절에는 상당히 박감 평가가 많았습니다. SK 시절에는 박재상 코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기사가 대부분이고 키움 시절 기사 대부분은 코치의 멈춘 지시를 무시하고 홈으로 달려서 세이브 되었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키움 팬들은 작전 원툴 코치라고 혹평하는 글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화에서는 1루 외야 수비 코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격 보조 코치일 때 평가가 더 괜찮았습니다. 특히 폼을 교정할 때 박재상 코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많은 한화이다 보니까 자기 폼을 찾기 위해서 고생하는 선수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타격 보조 코치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인정을 받았던 박재상 코치입니다. 영경혁 감독이 팀을 떠나면서 팀을 나왔기 때문에 경질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1루 코치로 영입된 것이 살짝은 아쉬운 감이 있기는 합니다. 한화 구단은 박재상 코치를 영입한 이유를 넘치는 에너지와 소통 능력이 선수단의 경기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보통 코치를 영입하고 그 코치의 장점을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에너지와 소통 능력, 아무래도 키움에서 호평을 받은 것을 의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인호 선수나 이진영 선수의 수비 능력을 향상시키기만 해도, 권강민 선수의 수비 능력을 향상시키기만 해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3루 코치가 아니라 1루 코치니까요. 1루 코치는 도루 타이밍을 잘 잡아내기도 해야 하는데 도루를 잘하는 코치는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외야 수비 코치 역할을 잘하면 한화에서는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움에서의 코치 역할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단은 소통 능력을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재상 코치는 자신의 장점을 선수들과 편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코치 입장에서 내가 설득해 다독이는 부분이 있다. 상대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 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압박감이 심합니다. 경력이 적은 선수들은 더하겠죠.
팬들 앞에서 결과를 내야 하는 압박감, 경쟁을 해야 하는 압박감, 성적이 조금만 안 나와도 불안감이 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코치가 받아주기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을 언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어른을 찾기 마련입니다. 말을 걸기 쉬운 코치, 선수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박재상 코치의 개인 인터뷰는 없습니다. 선수들이 박재상 코치에게 도움받았다는 기사 정도만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던 중 키움의 박찬혁 선수가 외야수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박재상 코치가 알려주었다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박찬혁 선수는 박재상 코치님께서 외야수의 기본은 타격이라면서도 빠르게 1군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비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주목을 받는 건 타격이지만 주전이 되는 것은 수비입니다. 타격은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두고 테스트를 하지만 수비는 단 하루 만에 평가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최인호 선수를 이야기하자면 수비가 약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수비 실력이 낙제급은 아닙니다. 그러니 많은 출전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타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이진혁, 최인호, 장진혁, 이원석, 유로결, 권강민 등등 여러 외야수들이 있고 김태현 선수도 간간히 외야로 출전을 합니다. 이 선수들의 수비 능력이 올라야 합니다. 당장 급한 건 이진영, 최인호 선수일 것이고 권강민 선수의 수비 능력을 올려야 하기도 합니다. 권강민 선수가 홈런 3방을 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백업 그 이상의 활용을 받지 못하는 건 수준 이하의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재상 코치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목을 받는 건 타격이지만 주전이 되는 건 수비입니다. 환영합니다. 박재상 16 코치 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코치들 중 가장 영향력이 적은 코치가 16 코치일지도 모릅니다. 보통 초보 코치들이 해도 무방하니까요. 그런데 하나의 외야수들의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상 코치는 이 외야수들을 전담을 해서 이끌어 가야 하고 한 단계 업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쭈쭈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5강을 도전해야 하고 실패를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시즌을 시작해야 합니다. 느슨해진 긴장감을 쪼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 가운데 외야수들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호평을 받는 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